안녕하세요, 한승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G7과 오펙 플러스와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 주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지난 9월 2일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유럽, 특히 G7 국가에 포함된 프랑스와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인 9월 5일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공급 중단 이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는데요. 이처럼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자국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해온 서방 국가들의 경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럽의 가스 가격이 지난 거래 가격보다 무려 33%까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이를 대체하는 국제 원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G7 정상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유가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가 상한제란 G7 국가들끼리 일정 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지 말자고 일종의 담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동안에 러시아산 원유가 G7에 포함되지 않는 인도와 중국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G7의 유가 상한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G7 국가들은 국제 유가의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구매자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당연히 싫어할 테고 그 다음 또 어떤 나라들이 싫어할까요? 네, 바로 석유를 생산하는 다른 산유국들이겠죠. 바로 오펙 플러스인데요. 자, 여기서 또 잠깐, 오펙 플러스란 기존의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페크와 그 오펙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석유 수출국도 포함한 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G7의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러시아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6월 이후 중국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유가 소비가 잠시 위축되어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최근 오펙 플러스가 하루 평균 64만 8천 배럴에서 무려 10만 배럴로 뚝 대폭 감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석유 단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등 오펙 플러스가 단순히 석유 단가를 올리려고 생산량을 일부러 줄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최근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도 주요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석유 가격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정치적 생명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이었던 이란 핵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U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표자는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이 타결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의가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가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원유 가격을 확보하게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산유국들로서는 앙숙인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원유가 시장에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생각에 이란도 같은 아랍 국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이란은 아랍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아무튼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는 이란과 협상을 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지구 북반구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석유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곧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원유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석유를 미리 대량 확보한 국내 정유 업체들에게는 추후 긍정적인 영업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거기까지만. 아무튼 이처럼 원유 공급이 점차 불확실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125달러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다 더 센 긴축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큰 위기로 올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테고 또 각국의 긴축을 강화한다는 건 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거고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커져서 달러 강세, 즉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근데 원화 약세면 그나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전면적인 통제를 하는 바람에 원유 소비량은 크게 줄었지만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 정부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소비 경제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원자재 상승과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국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달인 8월 무역수지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로서 이는 1956년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출은 5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올랐다는 점에서 위의 원인을 수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강세와 국내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 주식이 매력을 잃게 된 것이고 결국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겠죠. 또 국내 주식이 하강 국면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이렇게까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큰 태풍으로 변화되어 다가오는 걸 보면 글로벌 경제라는 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닌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G7과 오펙 플러스라는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는 두 고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과연 G7과 오펙 플러스와의 대결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우리는 잘 지켜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변에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부자로 가는 길 더욱 짧아질 겁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